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제 주위 사람들이 한둘 브라질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을 많이 하고 한국적인 생각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왜 갔고 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러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은 브라질화가 철저히 된 거의 2세 가까운 사람들이 한둘 브라질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오늘 좀 쉽게 여러분에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민 1.5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는 당연히 뭐 본국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세는 뭐 그곳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며 태어난 것이고, 그러면은 1.5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브라질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을 1.5세라고 합니다. 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그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1.5세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1.5세지만 거의 1세와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을 어렸을 때 이민 왔지만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한국말 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반대로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1.5세와 2세 중 몇 명은 뭐 오래전부터 있던 조짐이지만 브라질을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활발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40년 이상 산 제 주위 사람이 미국으로 한 3-4년 전부터 한두 명씩 이제 이민을 가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일본계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뭐 성은 일본말 쓰고 생김새도 일본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한 3세 이상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브라질 사람인데, 이 사람도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 뭐 대부분 뉴욕이나 아니면 뭐 LA로 가는 것 같이, 브라질 공동체는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마이애미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 뭐 공식적으로는 50만 명, 뭐 많게는 한 150만 명 정도 산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기도 하고 시차도 1 시간밖에 안 되고 뭐 브라질에서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내려오면 되는 거 쉬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 브라질에 온 사람, 그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일본계도 그렇고 본국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나왔는데, 그의 후손이 된 1.5세나 2세 되는 사람들이 왜 이곳을 브라질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을까?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 뭐 요건, 또 아니면 뭐 현대적인 뭐 상황이 얽히고 설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결론은 이게 똑같은 말이 나온 게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이민을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위하여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이민 왔는데, 이곳이 아닌 제3 국을 다시 또 이민을 간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중남미에서 최종적으로 이민은 미국이 맞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성공하고 돈을 모으고 뭐 은퇴할 나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큰 풍족함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미국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체가 대부분이 다 이민 1세대들의 주도하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과이, 볼리비아,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10 년이고 20 년이고 살다가 천천히 서류 준비를 하고 또 자산을 모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맞았는데, 그 후손되는 사람들이
브라질이 아닌 미국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깊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 얘기를 해 줬는데요. 그중에는 뭐 당연히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브라질은 너무 위험하다. 우리만 해도 방탄차를 타고 다녔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방탄차를 타고 다니게 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개판이고 발전된 게 없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또한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까먹는 시절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는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브라질이 좋다라 하신 분이 많고요. 저도 좋다라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또 브라질에 희망을 걸고 오시려고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그 삶에서 벗어나 브라질이라는 곳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2 세들은 반대로 "브라질은 희망이 없다."라고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브라질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 보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적인 차이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뭐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잘 모르고 어디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기술이나 자산도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곳에 좀 발전을 이뤄서 이 사회에서 중상류층 이상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어 뭐 열심히 뭐 키운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 나라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떠난 브라질에서 이제 중상층에 되는 이제 사업대 되는 이런 친구들이 떠났다라는 게 브라질이란 나라에서는 크나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떠난 이 사람들은 노동 뭐죠 이게 그냥 노동적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뭐라 그러죠? 전문직에 일하시는 또 이렇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라 좋은 직장인과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떠난 것이죠.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누구는 10 년, 누구는 5 년간 준비를 하여 떠났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곳에 원래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열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하여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삶이 어떠냐 봤더니 브라질과 확연히 다른 건 일단 안전하더라. 어딜 나가든지 뭐 눈치를 문 앞에 누가 있는지, 차를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주위에 강도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이유가 없다. 이게 뭐 문제였고요.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물가도 상대적으로 싸다. 뭐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예전부터 비교해 봤을 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삶의 질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꽤 좋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자꾸 브라질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게 지금 가장 요점입니다.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쪼끔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소득이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상파울로 기준 월 평균 뭐 생활비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브라질의 실소득에 대해서도 제가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브라질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소득이 낮으니까 물가가 다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일반적으로 주거비나 통신비나 보험이나 교통비나 학비나 공과금 이런 거를 다 합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4인 정도가 살려면은 최소 2,000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재 이 환율로 보면은 한 10,000 정도 되는 겁니다, 브라질 돈으로.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지금은 좀 100 불이 채 안 되는 50 불도 채 안 50불 정도? 예. 지금 한 1,000 정도 200불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2,000 불과 200 불은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럼 누구는 '아 이건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의 몇 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60%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질관적으로 낮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럼 3-4천 불, 5천 불 받는 사람 없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죠. 아니 그럼 저도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뭐 4천 불, 5천 불짜리 월급을 받지 말고 그 한 달에 만 불짜리 월급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만 현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한 월급을 브라질은 참 연봉제도가 아니고 월급입니다, 월급. 이 시간제도 아니고요. 또 뭐 주간제도 아니고 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데요. 그렇게 높은 월급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되든가, 또 공무원이라는 거는 뚫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많고요. 연줄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처음부터 "너가 누군데 갑자기 월급을 많이 줘." 이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으로 다시 브라질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나도 대학을 나오고 다 했지만 제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르투갈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말 잘 못합니다. 어찌 됐건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닌다면은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거는 아니면은 뭐 기술이 진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뭐 특출나게 뭐 앨런 머스크나 뭐 이런 것처럼 천재적인 뭐 기질을 가지면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이거 활발하게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라는 게 여러 조건이 경쟁력이 심해졌고, 또 저가를 노리는 중국 제품들도 많고, 또 노동 집약적인 것은 뭐 다른 뭐 볼리비아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뚫을 기회가 적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주위에 보면은 뭐죠? 그 엔젤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런 이런 조그만 창업 투자 회사에다가 넣어서 수십 개의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냐 봤더니 자본이 있기 때문에 '야 브라질에 자국이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구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부터 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 시작하려면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브라질에서는 2014년 기준이지만, 아까 2019 년도에 나온 기사이지만은 지금 한 1,400만 명 가구가 브라질에서 최저임금도 아닌 그냥 하루에 2 불도 안 되는 소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1,400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없는 사람이 많고요. 또한 젊은이들은 공부를 해서 2010 년도만 해도요. 미국에서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미국이 급락하자 그때 브라질로 보니 브라질의 사람들은 그때 돈이 다 많았죠.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브라질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브라질에서도 지금 미국으로 간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은 '이건 안 되겠다. 브라질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는 사람이 많고요. 연줄연줄하여 미국으로 간 사람이 꽤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020 년도 나온 통계 보면은 성인의 그러니까 18 살에서 24살 되는 이런 청년들의 들 중 36% 정도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코비드라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브라질은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도 낮고 생활 수준도 낮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학 나와도 '내가 뭐 월급이 얼마 적으니까 내가 무엇을 못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외국으로 나가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누가 또 "브라질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모든 뭐 한국도 그렇지만요. 어느 나라나 경제가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듬을 잘 타서 제가 어느 정도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 브라질도 이렇게 한동안 2000 년대 초만 해도 미국으로 무조건 미입국하여 접시 닦기라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2010년 전만 해도 그냥 브라질로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가는 사람들 숫자가 확 줄었다가 돌아온 경우가 많았죠. 그치만 10 년이 지나서 2020 년에는 다시 '얘가 안 되겠다 브라질이. 미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코비드 전부터 정착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 중 또 몇 명은 '야 미국은 역시 못 살겠다. 인정미도 없고 여기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친인척도 많고 뜯어먹을 수 있는 브라질이 좋다.'라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1 세대가 아닌 완전 브라질에 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떠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이런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브라질은 완전 끝난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브라질도 제가 수차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브라질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고요. 89% 정도 되는 것이 전부 내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서로 뜯어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A, B, C, D, E급으로 나눠져서 A는 A 시장에서 팔리고 E급 되는 제품도 E 시장에서 팔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느 지점을 내가 딱 잡아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뭐 경쟁과 또 높은 세금과 사회 부조리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브라질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것과 같이 이게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살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미래가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1 학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당연히 뭐 14 살 15살 돼도 쇼핑센터에 데려다 주고 기다리다 데리고 와야 되고, 이게 뭐 정상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치안이 가장 안 좋다라는 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들이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글쎄, 떠난 사람들 얘기는 "브라질은 안 변할 것이다. 발전 안 할 것이다. 이 나라는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요즘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좀 잡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셰프라든가 요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글을 쓴 사람이라든가 만나게 되면 "희망이 있다. 좀 바꿔 보자." 뭐 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브라질이 바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힘이 되어 사회가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건 오늘 이야기 중점은 이겁니다. 브라질의 부모님들 세대가 고생하여 오셔서 정착하여 살았는데, 이곳에서 살고 있고, 또 이들 또 이런 거죠. 요즘에 또 얘기 나온 게, 미국에 간 친구들도 그렇고 예전에 90 년대 초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민 오셔 가지고 오래 살면서 드디어 십몇 년 만에 미국 인제 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오니까 미국 가게는 했을 때, 그때 90 년대만 해도 브라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안 갔죠. 브라질이 좋으니까. "아 여기 좋다고, 여기 왜 떠납니까? 이 나라 좋은데." 라고 했는데, 그 안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서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그때 미국을 갈걸. 브라질이 이렇게 고꾸라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브라질 잘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고 정치도 안정적이고 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더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또 브라질에 대한 또 이런 부조리나 또 아니면 또 뭐 역사나 또 뭐 경제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